안녕하세요. 성덕 예비 고1 여러분. 성덕고 1학년 영어 내신 만점을 받기 위한 단 하나뿐인 전략을 소개드릴 저는 생각의 차이 영어 전임 강사 장하나입니다. 성덕고 영어가 왜 어려운지,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가장 최신의 영어 내신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 5과 6과에서 객관식 9문항, 주관식 3문항 출제되었고요. 모의고사 17개 지문이 객관식으로 활용되고 3개 지문이 주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즉,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의 2배가 모의고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성덕고 영어 내신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비할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외우기만 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면 됐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외워도 안 풀려요. 이러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기출문제로 살펴보실게요. 왼쪽 지문은 2021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에 32번 빈칸 유형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간고사에서는 주제 문제로 출제되었고, 오른쪽은 똑같은 모의고사에 35번 글의 흐름 문제로 출제되었던 지문이 요약문 문제로 활용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문의 글자 그대로를 외워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주제문, 요약문이라는 소린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글자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글의 중심 소재 파악하고 영어의 이 글의 paraphrasing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영어는 했던 말을 똑같이 또 하는 거를 싫어해요. 즉,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아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이 글의 내용을 잘 표현한 한 문장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상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글에 드러나 있긴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내용 고르면 안 되고요. 이런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오답 잘 피하는 전략도 적용해 가면서 문제를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중학교 때는 비교적 그래도 외우려면 외울 수 있는 분량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지금 요 시험 범위만 보더라도 교과서 지문 긴 거 2개,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이 20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40개, 즉 2배 정도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울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센텐스가 중요한 문법 개념이 잘 녹아져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paraphrasing 되어 있는 어구는 어디까지를 paraphrasing으로 볼 수 있을지 이렇게 정리해서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얘네부터 학습하고 이렇게 정해진 애들을 수많은 exercises, review test 이런 거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면 좀 암기가 그래도 비교적 쉬워질 거예요. 우리 왜 샤워할 때 이게 외우려고 안 해도 샴푸통에 있는 글씨 계속 보다 보면 기억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번 반복 노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중학교 때는 문법 문제가 센텐스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 주고 이거 틀렸으니까 틀린 거 몇 개인지 골라봐. 누구누구가 틀렸어.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센텐스 단위로 출제되지 않고 passage 단위로 출제돼서 이 지문 안에 밑줄 쳐져 있는 것 중에 틀린 거 있을 거야. 근데 뭔지는 비밀이야. 직접 알아보고 틀린 부분까지 찾아서 이 센텐스 분석해서 틀린 부분 찾아서 올바른 형태로 고치기까지 해봐. 그러면 점수 다 줄게. 아니면 조금만 줄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평소에
눈치로 푸는 연습하면 안 되고 직접 배운 문법 개념 적용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이런 가장 큰 어려움 3개를 어떻게 대비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반복되는 어휘를 찾는 연습을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자, 샘플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argue that humans developed language for economic reasons. We needed to trade and we needed to establish trust in order to trade. Language is very handy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 자, 지금 3문장밖에 안 읽었는데요. Language 그리고 economic purpose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됐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language 나왔고 세 번째 문장에서 language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economic reasons 나왔고 두 번째 trade 나왔고 세 번째에서 conduct business 나왔어요. 자, language 반복돼요. 이 글의 소재는 language예요. 근데 paraphrasing 되는 게 뭔데요? business, economic purpose, 경제적인 목적에서 language의 활용이고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trust 나왔죠. 밑에 trust를 build 하는 데는 establishing trust 하는 데는 communication, 즉 use of language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이 뒤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다. 그렇다면은 language 얘기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language랑 economic purpose, 즉 commercial basis 때문에 develop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문장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은 바나나 얘기 아니죠? 선지에서 바나나 얘기를 해도 언급이 됐지만 틀린 선지가 되겠죠. 주제를 묻는 문제라서. 자, 이렇게 반복되는 어휘, 중심 소재 파악하는 연습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이거를 저희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주제 문제, 요약문 문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우기 외워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예시 똑같이 갖고 왔는데요. 그 기출문제에서는 그 기출문제가 교과서 베이시스로 출제된 거고 긴 지문 안에 한 문장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문장만 한국어로 표현해주고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알맞은 영어 문장으로 써라. 근데 이때 필요할 경우에는 단어도 변형시켜라. 이런 게 서술형 문제로 출제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적용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외웠고 외운 게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시험 때 뭐 긴장해서 이렇게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문법 개념 적용해서 정확한 문장 써내려갈 수 있었겠죠. 같이 볼게요. 가정법에는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혼합이 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수업 중에 활용하는 수업 자료인데요. 가정법 과거는 비욘세 노래 중에 If I Were a Boy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가정법 과거거든요. If I were a boy, I would roll out of the bed.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요. 이 노래에 문법 개념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이렇게 노래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박자 맞춰주면 좋겠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 would have pp. 어차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억 더 잘 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왜 과거 사실이냐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냐면 가정절에 had pp,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외워요? had pp, 가정법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대표적인 거 넣어서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좀 리듬감 있게 공부를 하면은 기억에 잘 남을 거고 그거를 이제 적용시켜서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재밌게 그래도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세 번째 어려움으로 틀린 부분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틀린 문장이 뭔지 알아보고 이 문장 분석해서 고치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눈치로 풀 수 없어요. 그럼 평소에 눈치로 풀 수 없는 exercise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수업 중에 활용하는 자체 제작 교재의 일부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거는 분사 파트에 있는 exercise question인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틀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틀린 거 없는 문장도 있어요. 그러면 눈치로 풀지 말고 이 문장 분석할 때 문법 문제가 뭘 시키든 글의 핵심이 되는 동사부터 찾아서 이 동사랑 주어, 동사 파트 나누고 주어 파트 나누고 수일치 파악하고 시제 파악하고 글의 의미 생각해서 필수 성분, 동사에 따른 필수 성분 잘 오고 있는지 파악해서 글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파악할 거고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미 다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눈치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수업 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요만큼만 봐도 문제 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 exercise sentence들이 다 저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핵심 문장들로 구성이 될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 노출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배운 문법 개념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문법 개념도 습득되고 그래서 요 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시간에 수많은 exercise question으로 연습할 거고 개념 습득한 후에는 리뷰 테스트도 봐요. 그래서 또 시험 리뷰 테스트 전체 정리한 시험 문제랑 유사한 형태의 이런 문제도 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반복하는데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는 학생들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내신 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가 수업 시간에 시험 범위에 포함된 그 지문으로 paraphrasing 하면서 글을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구나. 어느 범위까지가 paraphrasing이구나. 일단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을 분석하면서 어떤 문법 개념이 녹아있구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개념, 배경 지식도 같이 쌓을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이해고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암기가 보다 수월해져요. 자, 그 다음에 시험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필기 노트가 제공될 겁니다. 그러면은 수업 중에도 반복하지만 평상시에도 좀 핸디해요. 되게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번 보는 거죠. 샴푸통에 나와 있는 글씨 여러 번 보듯이. 그렇게 해서 잘 암기가 되어 있다면 잘 암기를 평소에 해주실 거고요. 이 한 권을 시험장에도 들고 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주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개념 학습한 다음에 수많은 exercises 문제 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매주 이 paraphrasing 한 단어 테스트, 그 다음에 문법 개념 익힌 거 시험 문제랑 유사한 유형으로 리뷰 테스트 매번 볼 거예요. 이렇게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문제 풀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어떠한 함정에도 걸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또 총정리할 거예요. 총정리한 다음에 오답이 발생한다. 아니면 내가 눈치로 푼 것 같다. 이런 것들 저랑 같이 1대1로 오답풀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 예정이냐면요. 주 2회 수업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에 정규 수업이 진행될 거고 개강일은 3월 5일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클리닉으로 저희가 아까 1대1 오답풀이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1대1로 봐주려면 수업시간 활용하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수업시간 앞뒤로 30분 아니면 제가 월수금 저녁시간, 주말시간에 클리닉 시간을 넉넉하게 열어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저랑 시간을 조정해서 본인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1회 이상 클리닉 시간에 1대1로 오답풀이도 하고 혹시 뭐 반에서 친구들 많아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저랑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봐서 또 꼼꼼하게 더 봐줄 수 있게끔 1대 다 수업이지만 1대1 수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꼭 만점 받고 오게 그렇게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강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